20년 경험자가 들려주는 재미없고 딱딱한 무역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호부 구이관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 무역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국 무역이라고 하면 엄청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은 그거 택배처럼 쉽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놓치시고 있는 것들을 제가 A부터 Z까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이상 무역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혹시 제가 요즘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틀린 내용을 말씀드리거나 이상하게 이야기한다고 생각되신 것이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자, 그럼 초보자를 위한 중국 무역 이야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사서 한국까지 가져와 판매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칠까요?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역의 전체 흐름을 한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전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 편부터는 한 챕터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조사가 들어가야겠죠? 첫 번째, 시장조사 의뢰. 두 번째, 상품 정보 수집. 단가와 MOQ, 박스 사이즈, 이런 것들의 세세한 수집이 이루어져야겠죠. 세 번째, 주문 결정. 계약서 작성하고 은행을 통해서 송금 과정입니다. 네 번째, 현지에서 검수, 검품, 원산지 작업. 이렇게까지 이루어지고요. 다섯 번째는 운송회사를 통해서 상품을 인계하고 선적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배를 타고 오겠죠. 여섯 번째, 한국 도착 후 통관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바이어의 창고로 무사하게 도착되는 작업까지가 한 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먼저 상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실게요. 자, 시장조사라고 하면 국내 시장조사, 중국 시장조사 이렇게 나뉘는데요. 국내 시장조사는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선정할 때 꼭 필요한 시장조사가 되겠죠. 국내 시장조사는 어디서 한다고요? 바로 네이버 데이터랩, 구글 트렌드를 꼭 이용하세요. 그러시고 네이버 광고가 연결되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광고에서 키워드 도구 꼭 확인하시고요. 중국 시장조사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연히 이후 허브한테 맡기면 제일 좋지만 다른 거래처가 있으신 분들은 그 거래처에 맡기시면 되죠.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될 내용,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있죠. 여러분들 요즘 얼마나 쉬워졌어요. 인터넷만 두드리시면 내용이 다 나오죠. 자, 1688 사이트에 들어가셔갖고 꼭 나오는 금액 확인하신 다음에 거래처에게 맡기세요. 그래야지 가격의 갭이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국내 시장조사 후 저희 이유허브나 기타 관련 있으신 업체에 상품을 찾아달라고 중국 시장조사를 의뢰를 하시겠죠. 그리고 상품 가격과 최소 주문 수량 MOQ를 확인하실 겁니다. 그 후 의뢰하신 분과 의뢰받은 분 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외환 송금이 이루어지겠죠. 그런 다음 상품을 구입을 하고 구입한 후에 상품이 중국 창고에 입고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검수, 검품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검수, 검품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는 운송회사를 통해 출고가 되고 산동이나 상하이, 닝보 같은 곳을 통해서 선적이 이루어지게 돼 있죠. 자, 산동 지역 쪽, 연운항 같은 경우에는 강서성이긴 하지만 한국과 가까운 쪽으로 물건이 보내지는데 그쪽에서 선적을 하게 되면 오늘 물건을 이후에서 보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연운항이면 연운항, 위해면 위해, 일조면 일조 그쪽에 도착을 하겠죠. 도착을 해서 선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날 한국에 도착해요. 정말 빠르네요. 그리고 수입신고는 그 전에 들어가겠죠. 수입신고 들어가고 통관작업 진행됩니다. 그 다음날 대부분 물건이 한국 내 창고에 발송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중국 상품들을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선적 과정에서 평택항이나 인천항으로 물건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기간이 한 4일 정도 되는 거고, 혹시나 나는 컨테이너채 보내고 아니면 뭐 상해항이나 닝보항을 통해서 보내면 화물선에 타게 되죠. 화물선에 타게 되면 일주일에서 15일, 2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대체적인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 체크 부분들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챕터 시장조사는 한국 내 시장조사와 중국 내 시장조사로 이루어지고요. 내가 팔고 싶은 상품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때가 정말 중요하죠. 대부분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상품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 상품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는 꼭 확인해 주세요. 확인은 어디서 하냐고요? 바로 네이버 데이터랩, 구글 트렌드, 혹시 네이버 광고 계정을 갖고 계시면 네이버 광고 계정, 쿠팡 광고의 키워드 같은 것들 수집을 하실 수 있으면 그쪽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 주시고요. 그 수집된 데이터로 한국의 시장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아이템 선정과 관련된 사이트들도 많죠. 뭐 아이템 스카우트, 요즘에 메모판, 판다랭크, 기타 등등 여러 사이트들이 많으니까요. 그쪽에서도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저는 원칙이 제가 좋아하는 상품은 별로 안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을 최대한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이 선정된 후에 중국 시장 조사 의뢰할 때는 직접 1688 찾아주시는 경우도 있고 맡기시는 경우도 있는데 OEM이 아니고는 한번 들어가서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야 가격대도 확인하고 생산지나 발송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장조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편에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조사를 의뢰하면 제일 궁금한 게 상품 가격과 최소 주문 수량일 거예요. 상품 시장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품 가격이죠. 물론 가격이 싸고 상품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 그리고 적당한 수량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처음에 상품을 선택할 때는 제일 좋겠죠. 그리고 시험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얘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가격을 더 낮추고 상품 수량을 더 늘리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한테는 최고의 베스트일 겁니다. 그러면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MOQ에 나 한 100개만 팔아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 많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격, 최고 저렴한 가격을 선택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많이 했을 때, 수량이 많이 늘어났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확인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의뢰 주신 분과 의뢰 받으신 분이 이렇게 해서 적정한 가격과 적정한 수량이 선택이 되면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계약은 보통 처음 거래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이나 위챗으로 남겨주세요. 내용을. 아니면 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되고요.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하죠. 요즘은 이제 카톡으로 나 이거 몇 개 사진 보내주시고 나 이거 몇 개 주문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뭐 그렇게 해도 문서상으로 다 남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해 주셔야겠죠. 자, 송금 과정은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전체 금액이 나올 테고 그 인보이스를 받으면 무역 사전 송금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상품 구입 및 중국 내 거래 창고의 도착 및 검수 진행이 되겠네요. 자, 상품을 구입을 하면 그게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 올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EU 창고에 입고가 됩니다. 자, 입고가 된 다음에 검수 검품 과정이 있겠죠. 원산지가 또 잘 되어 있는지. 요즘은 배대지다 뭐다 이런 용어들 많이 쓰시죠. 그냥 무역도 일반 상거래와 같이 상품 구입하고 대금 지불하고 상품이 화물이나 택배로 창고에 도착하게 되죠. 이 과정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과정인데요. 상품에 따라 좀 틀린 것 같아요.
상품들도 자기 나름대로 특색들이 있잖아요. 딱 봐도 잘 들어올 수 있는 상품이 있고, 이 상품은 조금 어려웠겠는데? 라고 하는 상품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주문할 때마다 좀 확인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품이 창고에 도착하면 상품의 분량 및 수량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통관상의 문제가 없게 HS 코드를 확인하고 출입 통관 요령을 확인하여 원산지 표시나 기타 포장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출고하고 선적하고 통관해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수가 끝나면 선적 일자에 맞게 출고가 되겠습니다. 이유는 금요일 날만 빼고 운송회사가 모두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에 산동에서 한국으로 출항하는 배가 없으니까요. 이유는 대부분 연운항이나 산동 쪽 포트를 통해서 인천이나 평택으로 상품들이 많이 보내지는데요. 일정이 오늘 1일차에 운송회사로 보내고 그날 컨테이너에 실어서 화물차가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날 선적항에 도착을 하고요. 그 선적항에 도착하고 그날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3일차에 한국에 도착을 하고 수입신고 통관작업 이루어지고요. 4일차에 여러분의 창고에 도착하게 됩니다. 물론 지방 같은 경우에 택배도 받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도착하겠죠. 이러한 형태가 보편적인 형태고요. 상해나 닝보 포트를 통해서 보내는 경우에는 7일에서 14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 꼭 유념해 주세요. 대신에 운송비는 조금 저렴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통관 업무는 그냥 완스톱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에서 통관 업무 정말 쉽게 진행이 되고요. 거래하시는 운송회사 있으시면 그쪽 관세사분 통해서 통관 작업 진행하고 비용 지불하면 물건이 보대창고에서 반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의 턴이 끝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쉽고 처음 했는데 뭐 검사 걸리고 뭐 하고 막 그러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대부분 쉽습니다. 요즘 중국 무역은 택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간단히 설명드린 이 무역의 흐름을 이해하시고 계시면 생각보다 쉽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고요. 무역은 처음에 구조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잘 모르시고 시작하면 비용도 시간도 손해볼 수가 있어요. 다음 영상부터는 중국에서 사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조건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이유허브 구이환과 함께 재미없고 지루하지만 꼭 필요한 중국 무역 이야기 같이 한번 가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허브 구이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